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리고 링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바이너리 파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커맨드 쉘 상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윈도우하고 리눅스에서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고 세부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는 경우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아이디, 현재 상태가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 목록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상태, 예를 들어서 토탈 태스크의 개수,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가 현재 러닝 상태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프로세스가 현재 슬리핑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메모리를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탑 프로그램 말고 여러분이 ps-대문자 AL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목록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저 아이디,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유저 아이디,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나이스 밸류, 그리고 현재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수행이 됐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이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ps 소문자 a L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해당 유저가 수행한 프로세스 목록을 보는 거고, 이처럼 대문자를 갖다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프로세스는 크게 코드하고 데이터, BSS, 스택, 힙과 같은 메모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이러한 요소들은 예를 들어서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 경우에 인스트럭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트럭션은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 과정을 통해서 CPU로 인스트럭션이 이동이 된 다음에 컴퓨터가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코드 또는 텍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 명령어도 필요하지만 명령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데이터 영역이 있고 또 BSS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초기화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이고 주로 전역 변수나 스태틱한 변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화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으로 BSS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런타임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몰록과 같은 함수, 에몰록과 같은 이런 메모리 할당 함수는 런타임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그 해당 메모리를 프리해서 그 영역을 해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택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 함수의 아규먼트가 이제 저장이 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함수를 선언을 했을 때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 로컬 변수들을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함수가 호출돼서 끝나는 경우, 그때는 이 해당 데이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그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영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요소들이고, P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커널이 유지하는 특별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했어요. 여기에 include 파일을 집어넣고, 여기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 전역 변수로 인티저 형태의 variable 1, variable 2를 선언을 했습니다. variable 1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초기화하지 않고, variable 2는 4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ch1이라고 하는 배열,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ch2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ch1은 생성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배열에 저장을 하고, ch2 같은 경우는 아무런 초기화 변수 없이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는 함수의 지역 변수를 몇 개 선언을 했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myA, myb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myb는 4라고 하는 초기 값을 주었고, 그 다음에 static 인티저 타입의 myC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초기화된 값으로 6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 의미가 없는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작성을 했어요. 그 전역 변수 variable 2에 있는 값을 mya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number c라고 하는 값, myc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string 1에 들어있는 ch1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라는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nter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scanf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읽어들여서 ch2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h2에 있는 이 문자열을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myA와 myb를 합쳐서 variable 1에 저장을 하고, 이 합친 값을 출력을 하는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언을 한 이런 전역 변수, 그리고 이 지역 변수, 그리고 스태틱한 변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생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헬로 조금 전에 봤던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얻은 후에
nm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 심볼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nm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은 list symbols from object file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파일이나 실행 파일에 있는 심볼들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명이라든지 함수명 뭐 또는 변수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m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고 -n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 파일 이름을 주었습니다. -n의 의미는 뭐냐면은 메모리 번지 순서로 심볼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n을 빼고서 이제 nm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심볼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메모리 번지 이쪽에 있는 게 메모리 번지입니다. 이 메모리 번지에 나타난 심볼 순서대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베리어블 1하고 베리어블 2는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인데 베리어블 2는 4라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한 변수고 베리어블 1은 초기화되지 않은 그런 변수입니다. 각각 어떤 영역에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베리어블 1이 있고 이쪽에 베리어블 2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2는 4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D는 뭐냐면은 데이터 영역입니다. D는 데이터 영역이다. 그리고 B는 뭐냐면은 B는 BSS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BSS.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 영역은 초기화된 변수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BSS는 초기화되지 않은 값이 변수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ch1하고 ch2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h1은 초기화가 되어 있고 ch2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ch2는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BSS 영역에 있는 것이고 ch1은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변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myA나 myB 요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은 얘네들은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스태틱이 붙어 있는 myC는 어디에 보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my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변수나 이런 스태틱한 변수들 같은 경우는 이 변수들의 초기 값이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실행 파일에 이 값들이 저장이 돼서 디스크 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에 이 변수하고 값이 매핑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1이나 ch2와 같은 것들 이런 배열이나 이 바1과 같은 이 인티저 타입은 여기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 파일 안에 굳이 이 변수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ch3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이라고 하는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배열을 우리가 선언을 했을 때 이게 실행 파일 안에 이 배열 영역이 잡히게 되면은 파일 크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얘네는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실행 파일 안에는 이 ch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캐릭터 ch3 같은 경우에 캐릭터 타입의 변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바이트 정도 크기다라는 그 수바이트의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실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늘려서 잡아주면 되는 것이지 실행 파일에 이 공간을 잡아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라는 데이터 영역하고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이지만 BSS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행 파일 안에 여기 이제 코드 부분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는 초기 값이 있으니까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BSS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굳이 그 공간이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떤 타입의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 사이즈만 있다라는 그 아주 심플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큰 공간을 이 실행 파일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하고 BSS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M을 통해서 뭘 확인을 했냐면은 우리가 만든 헬로우라고 하는 실행 파일 안에 있는 많은 심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하고 BSS 영역에 우리가 변수명으로 할당한 그런 심볼들도 있고 우리가 메인 함수를 선언해서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메인 함수에 해당이 되는 그 텍스트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집어넣는 대부분의 그런 심볼들입니다. 우리가 선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심볼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메인 함수를 구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심볼들이 거기에 필요한 펑션들하고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undefined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보시면은 우리가 printf를 사용을 하고 putS라고 하는 문자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glibc 2.2.5 버전 여기에 있는 printf나 puts를 사용을 하겠다라고만 하고 undefined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실행 파일은 추후에 런타임에 프로세스 메모리에 올라와서 동작을 하다가 메인 함수에서 여기에는 이 printf 펑션을 부르는 순간에 쉐어드 오브젝트로 메모리에 존재하는 glibc 그 모듈에 있는 printf가 호출이 돼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얘네는 hello라고 하는 내가 만든 실행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런타임에 저 printf를 찾아가서 이제 수행을 해주는 이런 동적 라이브러리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while문을 돌면서 write 함수를 호출해서 에스터리스크를 매 10초마다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헬로우를 수행을 하니까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초마다 이렇게 한 번씩 출력이 됐기 때문에 대략 한 100초 정도 수행을 한 그 결과를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4935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프로세스에는 프로세스마다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493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락이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세스의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궁금하다, 이때는 여러분이 프로파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보면 되는데, 루트 밑에 프로이라고 하는 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폴더와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는 딜렉토리인데, 요게 이제 그 프로세스 아이디마다 딜렉토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요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파일들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CPU info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cat 한 다음에 CPU info라고 해서 타이핑을 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부착이 된 CPU가 몇 개가 있고 각 CPU는 클럭 헤르츠가 얼마나 되고 캐시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하는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상태를 본다라든지,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이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스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탯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컴퓨터가 부팅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클럭이 들어왔는지, 인터럽트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문맥 교환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시그널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이 스텝 파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록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프롬프트 상에서 man이라고 타이핑을 치고 프락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은 프락 파일 시스템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4935에 해당이 되는 요 딜렉토리로 왔습니다. 프록 밑에 4935 요 딜렉토리로 왔더니 우리가 수행을 한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지금 요 딜렉토리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는, 예를 들어서 맵스 하게 되면은 얘가 버추얼 메모리에 그 코드 데이터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 그리고 스탯 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문맥 전환이 얼마나 돼 있고, 시그널 어떤 것들이 이제 받았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파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프로세스에 대한 디테일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요 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 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저 프록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각 프로세스의 정보를, 이렇게 프로세스의 이름, 그리고 현재 업타임, 현재까지 얼마나 수행이 됐는지, 버추얼 메모리 정보라든지 RES라든지, 요거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프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탑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4935번에 해당이 되는 이 프로세스의 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캣 해서 맵스라고 엔터키를 쳤더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메모리 번지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메모리 번지. 이쪽이 시작 주소, 이쪽이 끝 주소입니다. 스타트 엔드. 그리고 이쪽 라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해당 메모리 영역이 어떠한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이 메모리 영역은 리드가 가능하고 라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메모리 영역은 리드만 가능하다. 이 P는 뭐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 못할 텐데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필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쪽이 또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게 헬로우라고 하는 파일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파일 시스템 어떤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왔는지 하는 디바이스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뭐 메이저 번호, 마이너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 현재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프로파일 시스템에 들어와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보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락 밑에 있는 4935 딜렉토리에 가서 cat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헬로우고 현재 슬리핑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10초마다 이렇게 잠잤다 깨어나서 화면에 글자 하나 이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99.99999%는 잠을 자고 있고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 아이디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나 그룹 아이디 그리고 여러 가지 버추얼 메모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버추얼 메모리 영역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이 프로세스한테 어떤 시그널이 이제 도착이 됐는지 어떤 시그널이 이제 펜딩이 됐고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내가 마스킹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